피고인 딱지는 벗었는데 적폐 딱지는 아직 못 벗었을 겁니다. 지금 이 좌파, 주사파 정권이 자신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적폐로 수사하고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서 저는 기꺼이 적폐로 남을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오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말인데요. 뭐 생각도 자유고 행동도 자유니까 원조 적폐로 남고 싶다면 뭐 그러셔야겠죠. 뭐 그래도 이 한마디는 추가하겠습니다. 이른바 적폐로 몰아간 게 어디 좌파, 주사파 정권뿐이겠습니까? 집안 식구인 홍준표 대표의 구박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분한테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나겠다고 했다고 어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랬죠? 아베 총리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이제 철거를 주장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 소식 듣고 정말 많이 분개하셨을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 그리고 또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그 평화의 소녀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만 90군데가 넘는 곳에 세워져 네.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74곳을 지난 여름에 이제 더운데 직접 찾아가서 수채화로 그린 대학생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 그림을 모은 전시회도 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거제시에서 이제 전시회가 열렸고 다음 주에는 성남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예. 이 그림들을 보면 이제 지역마다 다른 배경에서 다른 모습,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소녀상이 이제 섬세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좀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해요. 네. 특히 이옥선 할머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냐라면서 이런 거 그려주니 얼마나 좋아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힘들지만 장한 일을 하셨는데요. 네. 그 주인공입니다. 대학생 김세진 씨 잠깐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뭐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게 특별한 계기라고 할 건 없고요. 예. 이제 20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가던 그때 겨울에 네. 우리가 이제 같이 그 촛불 예. 촛불 운동으로 네. 되게 뜨거웠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광화문 쪽에 그 시민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소녀상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 네, 이제 그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도중에 이제 한 시민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문득 여쭙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소녀상이 몇 개인지 아느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네.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는커녕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마침 그 K 방송사에서 네. 그 어떤 한 기자님이랑 그 팀이 데이터 저널 팀이란 팀이 네. 이제 그 소녀상에 대해서 이제 특집 기사를 시리즈를 내면서 정대협에 문의도 하고 직접 가서 이제 미흡한 부분은 직접 가서 확인해가지고 작성한 그 지도가 있었거든요. 소녀상 지도 어디에 있는지. 네네. 예. 네. 예. 그 지도 링크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하. 네,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걸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었습니다. 그럼 몇 군데나 지금까지 찾으셨었어요?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방문한 곳은 75곳이고요. 오. 그림으로 그린 곳은 이제 74곳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지도 보고 찾아가니까 쉽게 찾던가요? 그 지도가 꽤나 상세히 잘 나와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좀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예. 헤매는 곳도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확히 그 기재가 돼 있어서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75개의 소녀상을 직접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소녀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 부천 안중근 의사공원에 있는 소녀상이 저희 가장 큰 인상을 줬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그 소녀상은요. 예. 그 전국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는 소녀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대체 이건 왜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다가가서 그 얼굴은 어떻게 조각되어 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다가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것은 그 조각된 소녀상의 얼굴이 아니라 동판 거울에 비춰진 우리 모습인 거예요. 아하, 그래요. 소녀상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동판 거울에 비춰진 그 얼굴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모습을 보려고 하면은 동판 거울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 혹은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고 나 자신들의 문제다. 그러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서 이게 가장 인상 깊고 그리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나저나 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와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한일 위안부 합의 다시 거론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김세진 씨가 아베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거예요? 아마 지난 촛불 운동 때 가장 유명했던 핫했던 단어가 지금 입에서 막 맴도는데요. 어떤 건데요? 연병하고 자빠졌네. 이거 방송 부적합 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입에 맴돌기만 했었어요. 아무튼 그 말을 남기고 싶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은 저희 소녀상농성 대학생 공동행동 친구들이 결성된 이유가 소녀상 철거 반대와 1, 2파 한일합 파기인데 그걸 와서 또 요구를 한다는 거는 저희에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시 특검팀 입주했던 사무실에 이제 청소 노동자께서 하셔가지고 관용화 비슷하게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베가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부천 안중근 의사공원에 있는 소녀상이 뒷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앞에 보면은 그 동판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네, 한일 위안부 이제 합의 검증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아베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참석하는 거 내내 부정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참석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이제 또 전해드렸는데 이 배경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인 산케이 신문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 백악관 측에서 아베 총리에게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 문제 잠깐 짚어봤는데 어제 이제 그 주된 키워드는 아베 패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 진전이 되니까 미중 정상하고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도 하고 긴밀히 협력을 하는데 아베는 그냥 넘어가니까 일본이 다급해서 지금 참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산케이 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왜 아베에게 참석을 요청을 했을까? 그 이유 당연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전문가에게 그 배경이 무엇일까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공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회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비핵화가 궁극적이고 중심적인 전략 목표라는 데 변화가 없는데 이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가 비핵화 노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한미일의 안보 공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해서 연대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비핵화 노력은 그러니까 계속 강화해야 한다.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도 대북 압박 기조는 유지된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공조가 공고하다는 것도 북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 와서 미국하고 연대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국이 안 그래도 이제 오늘 8번째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북한 기관 9곳, 선박에 대해서는 6척, 그리고 북한 출신 개인 16명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대북 압박 기조 유지라는 같은 맥락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일본이 미국과 연대를 할 거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펜스 미 부통령이 오기로 네. 했잖아요. 그러면 급을 맞추면 굳이 아베가 안 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베가 안 오면 현재 이제 분위기상 한일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분석인데요. 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역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지금 나오고 있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든지 그런 정부의 새로운 문서들에서 보면은 한미일 협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서 아베가 와서 그래도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한미일 삼각공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 아베 입장에서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못 가고 뭐 무슨 장관 정도 보내겠다 싶어. 그러면은 한일 관계는 이견이 계속해서 이제 가시화되는 거죠. 네, 아베 총리가 이제 와야지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논의도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아베 총리가 어제 올림픽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이제 공식 발표하면서 우리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다 이런 네네. 뜻을 밝혔잖아요. 예. 일본 아사히 신문이 오늘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 측이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급 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예. 올림픽을 둘러싸고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관심이 좀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아베가 온다니까 한편으로 반갑기는 한데 찝찝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른바 적폐로 몰아간 게 어디 좌파, 주사파 정권뿐이겠습니까? 집안 식구인 홍준표 대표의 구박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분한테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일본 아베 20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가던 그때 겨울에 네. 우리가 이제 같이 그 촛불 예. 운동으로 네. 되게 뜨거웠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광화문 쪽에 그 시민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소녀상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 네, 이제 그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도중에 이제 한 시민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문득 여쭙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소녀상이 몇 개인지 아느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네.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피고인 딱지는 벗었는데 적폐 딱지는 아직 못 벗었을 겁니다. 지금 이 좌파, 주사파 정권이 자신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적폐로 수사하고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서 저는 기꺼이 적폐로 남을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오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말인데요. 뭐 생각도 자유고 행동도 자유니까 원조 적폐로 남고 싶다면 뭐 그러셔야겠죠. 뭐 그래도 이 한마디는 추가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예. 이 그림들을 보면 이제 지역마다 다른 배경에서 다른 모습,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소녀상이 이제 섬세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좀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해요. 네. 특히 이옥선 할머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냐라면서 이런 거 그려주니 얼마나 좋아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힘들지만 장한 일을 하셨는데요. 네. 그 주인공입니다. 대학생 김세진 씨 잠깐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뭐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게 특별한 계기라고 할 건 없고요. 예. 이제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나겠다고 했다고 어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랬죠. 아베 총리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이제 철거를 주장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 소식 듣고 정말 많이 분개하셨을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 그리고 또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은 그 평화의 소녀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만 90군데가 넘는 곳에 세워져 네.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74곳을 지난 여름에 이제 더운데 직접 찾아가서 수채화로 그린 대학생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 그림을 모은 전시회도 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거제시에서 이제 전시회가 열렸고 다음 주에